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모리그잼 줄리아입니다. 자, 이제 공무원 영어 준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성격을 조금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어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방향으로만 후벼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쪽으로만 후벼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기출 문제집 한 곳만 너무 오랫동안 푼다거나 그 다음 기본서만 너무 오랫동안 본다거나 이게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보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너무 한쪽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다방면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좋은가요?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공부를 하시다가 영어 점수가 잘 안 나온다고 해서 영어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출제원들이 내는 모든 문제들은 저는 하나하나 기출 해설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언어력과 그다음 여러분들의 스키마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유사 글짓기와 변형 글짓기라는 것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사 글짓기가 뭔지, 변형 글짓기가 뭔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사 글짓기와 변형 글짓기는 공무원 영어 20문제 중에서 아주 많은 영역에 해당되는데요. 첫 번째는 동의어 고르기 문제, 그 다음 두 번째는 빈칸 추론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도움이 됩니다. 다시 유사 글짓기와 변형 글짓기는 밑줄 친 단어의 동의어 고르기 문제, 근데 그 동의어를 모를 때가 있잖아, 그죠? 그 다음 빈칸 추론 문제, 이런 문제에 도움이 됩니다. 자, 유사 글짓기가 뭔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하는 이 문장이 영어로 적혀 있었다고 가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제가 지금부터 말하게 될 이 문장이 영어로 적혀 있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한 문장입니다. 인간은 필수적으로 몽상가이다. 외부 세계에서 일부 특이하게 침입하는 요소들에 의해서 때때로 잠시 깨어나지만 다시 재빨리 상상력의 행복한 최면으로 빠져든다. 끝났습니다. 이게 한 문장입니다. 자,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영어로 적혀있다 생각하시고 한글을 들어주십시오. 인간은 본질적으로 몽상가이다. 외부 세계에서 일부 특이하게 침입하는 요소들에 의해서 때때로 가끔씩 잠시 깨어나지만 다시 재빨리 상상력의 행복한 최면에 빠진다. 뭐라 시부리 샀노, 그죠? 그럴 거야. 돌았나? 이놈의 새끼는 누구? 큰일 납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바로, 그죠? 영국이 난 세계적인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입니다. 이 정도의 문장이 공무원 영어에서는 평범하게 그냥 나오는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대중 강의는 뭐라고 기만을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문장이 영어로 적혀 있지요. 그냥 문법 정도만 번역해 줍니다. 여기 그냥 이걸 영어로 하면 Man is essentially a dreamer, awaken, PP거든. 깨어났다, PP. 그 뭐 PP는 수동이다. 뭐 이런 뻔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 다음 다시 어디에 빠진다. lapsing into, lapsing ing는 능동이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칠판에 뜻 정도 적어줍니다. lapse into, L-A-P-S-E, lapse into, 뜻 쇼하는 겁니다. 쇼. 이런 식의 공부는 내신에 가능하지요. 내신 시험이 뭡니까? 고등학교 때. 배운 걸 그대로 지식을 물어보는 거잖아. 지식이 소멸됐니? 아니면 지식이 기억나니를 묻는 게 그게 바로 내신 시험이잖아요. 근데 공무원 시험 내용은 내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영어 지문이 나올지 그때 시험장 가서 새롭게 만난 글을 어떤 두근대고 떨리는 마음으로 1, 2분 만에 30초 만에 읽어야 되는지 얼마나 현실이 처절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단어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lapse into라는 단어를 외우지 않아서 그렇구나. 아닙니다. 내가 문법을 모르는구나. PP, 수동, ing, 능동.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이 버트란트 러셀이 쓴 이 언어적인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이 말귀를, 언어 법칙을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유사 글짓기입니다. 자, 이제 저는 유사 글짓기가 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사 글짓기가 뭐냐면
소재는 바꾸세요. 소재.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몽상가다 인간이었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글의 패턴을 파악하셔서 소재를 바꾸세요. 하지만 이 문장에서 대응되는 부분은 똑같이 대응되게 하십시오. 대응되게. 그럼 제가 한번 잠시 떠오르는 문장을 한번 제가 말해볼 테니 제가 유사 글짓기를 한 한글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기업은 본질적으로 위선자이다. 시민들의 강력한 항의에 의해서 연초에는 그럴듯한 말들을, 국민들을 위한 말들을 늘어놓지만 다시 재빨리 거의 1년 내내 기만적인 행위를 한다. 자, 제가 그냥 떠오르는 말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대기업은 본질적으로 위선자이다. 국민들의 강력한 항의에 의해서 연초에는 착한 척을 하지만,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을 하지만, 예를 들어 서민 정책을 펼치지만, 하지만 다시 재빨리 국민들의 등볼을 뽑아먹을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유사글짓기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언어적으로 뭐가 있냐면 대응 논리, 호환 논리, 치환 논리가 있어요. 대응 관계, 호응을 이루는 부분, 치환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인간을 뭘로 바꿨죠? 대기업으로. 그럼 인간하고 대기업이 서로 대응됩니다. 두 번째, 몽상가가 뭘로 바뀌었죠? 위선가. 그럼 몽상가하고 위선가가 대응됩니다. 그 다음 인간은 뭐라고 했어요? 외부 세계에서 일부 특이하게 침입하는 요소. 일부 특이하게 침입하는 요소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국민들의 강력한 항의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 첫 번째 문장에서 잠시 깨어난다 그랬죠? 잠시. 그 잠시가 제가 바꾼 언어에서는 연초입니다. 연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유사글짓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유사글짓기를 하다 보면 뭐가 발전하는지 아십니까? 언어에 대한 감이 굉장히 좋아져요. 한번 저를 믿고 해보세요. 언어에 대한 감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공시생들 중에서 허수들 빼고 있잖아요. 합격하겠다고 제대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일단 제가 알기로 실강 듣는,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하고 독학하는 거 포함해서 9시간에서 12시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그런 경쟁자들을 시간과 노력만으로는, 산술적인 노력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정말 공부 잘한 친구들, 또 독서를 정말 많이 한 친구들, 또 영어 원서를 정말 많이 읽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언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기어 올라가서 따라잡을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런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걸 가능하게 하는 방법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유사 글짓기를 해보시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원서 많이 읽은 친구들, 그 다음 영어 정말 제대로 잘한 친구들, 제대로 유학 갔다 와서 실력 장장한 친구들 다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의 최고 점수는 100점입니다. 105점 없습니다. 110점 없습니다. 200점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게 바로 유사 글짓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사 글짓기는 언제 하시라? 그 어떤 문장, 동의어 고르는 문장이나 빈칸 추론의 문장들, 그 문장들이 너무 와닿지 않을 때, 다시 동의어 고르는 그 문제의 문장들, 그리고 빈칸 추론의 그 문장들이 우리말로 옮겨도 너무 와닿지 않을 때, 그럴 때 틀려도 좋으니 유사 글짓기를 하시라. 유사 글짓기를 할 때 소재는 바꿔라. 인간은 본질적으로 몽상가다 그랬는데 인간이 뭐로 바뀌었나요? 대기업으로 바뀌었어. 그럼 몽상가라는 것도 안 좋은 이미지지 여기서. 그래서 위선자로 바뀌었어요. 똑같이 안 좋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유사 글짓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검사하면 됩니까? 그래서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예. 다음 카페 줄리아 공무원 영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학습 Q&A 칸이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들이 한 유사 글짓기를 올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한 것이 어떻게 옳은지 틀린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변형 글짓기가 있습니다. 변형 글짓기. 자, 어떨 때 여러분들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던가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또는 동의어 문제 이런 거 있지. 헷갈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자신있게 1번이 답이라고 골랐어. 근데 답은 2번이래요. 다시 빈칸 추론 문제에서 본인은 자신있게 1번을 골랐는데 답은 2번이래. 그럴 때 속이 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뭐 번역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읽어보고 단어 좀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오답을 골랐다면 그 오답이 끌렸으니까 골랐을 겁니다. 그렇다면 변형 글짓기가 뭐냐? 여러분들이 그 고른 오답 있지요. 그 오답을 그대로 넣어서 오답 단어를 넣어서 그 주어진 문장이 말이 성립하려면 그 문장의 일부가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고른 오답 단어가 말이 되기 위해서는 그 문장에서 일부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그 오답이 국어적으로 언어적으로 통하는 말이 되기 위해서 일부를 바꿔서 글짓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변형 글짓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자기가 쓴 단어가 어떻게 언어적으로 결함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것이 변형 글짓기입니다. 예를 들면 언어적으로 학생들이 같다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공동체라는 커뮤니티하고 그 다음에 가족, 패밀리가 같을 수가 있나요? 절대 같을 수가 없어. 가족, 패밀리를 쓸 상황하고 공동체, 커뮤니티를 쓸 상황은 달라요, 분명히. 그 다음 여러분들, 현상이라는 단어 피나미난 있어. 피나미난. 현상이라는 단어 피나미난을 쓸 상황하고 관습이라는 커스텀을 쓸 상황은 어느 정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피나미난이라는 단어를 설령 알았는데도, 현상, 커스텀이 관습인지 알았는데도 그 두 단어의 용례를 모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학생들은 바로 무엇이라? 자신이 틀린 답으로, 그 틀린 답이 언어적으로 옳은 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일부가 바뀌어야 될 것이다. 그 일부를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변형 글짓기라고 한다. 이렇게 언어에 대한 보완책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피드백이 될 수도 있겠죠. 유사 글짓기와 변형 글짓기. 유사 글짓기와 변형 글짓기를 하셔야 언어의 감과 촉이 매우 발달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산술적으로 공부만 열심히 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이렇게 언어력을 기르는, 제대로 된 어휘력을 기르는, 그리고 자신의 영어적인 감이 좋아지게 하는 그런 방법을 반드시 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